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대회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예비경선에서 추미애 당대표는 차기 당대표는 누구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번에 당대표로 출전하신 한 분 한 분은 정치 역정이 아름다우시고 훌륭하다. 누가 되더라도 우리 당을 이끌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당대표는 누구보다 중요한 시대 역할 과제를 부여받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당대표로 출전하신 한 분 한 분 살아온 정치 역정이 아름다우시고 훌륭하십니다. 누가 되더라도 우리 당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인영 후보님, 최재성 후보님, 김두관 후보님, 박범계 후보님, 김진표 후보님, 송영길 후보님, 이해찬 후보님, 이종걸 후보님 이렇게 8분 모두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어주신 공로가 있으시고 또 앞으로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해지와 역량을 갖추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김진표 의원, 송영길 의원, 이해찬 의원이 경선에 통과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추미애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8월 중 야당과 협의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가맹점법 등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인건비 부담이 전부가 아닙니다. 임대료 부담과 대기업 골목 상권 장악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도 다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8월 중 야당과 협의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가맹점법 등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법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지난 7월 27일 국회 청영관 앞에서 진행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식에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날 연결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장병환 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해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고인의 뜻과 넋을 기렸습니다. 다음은 서울 소식입니다. 용산 구민들에게 전통문화교육을 제공하는 용산서당, 외국인들을 위한 전통문화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구민들에게 전통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용산서당이 외국인들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7월 26일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에 위치한 용산서당에서 진행되는데요. 용산구에 거주하는 20명의 외국인들은 서당과 꿈나무 서실을 견학하고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이들은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세배 예절과 전통 다과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우리의 전통놀이인 제기차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종로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8 여름방학 청소년 진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진로 캠프는 청소년들의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4차 산업 관련 실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코딩과 3D 프린팅, 그리고 드론 전문가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며 4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로구는 자동차 자가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돕기 위한 자가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가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은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 자동차 관리에 취약한 운전자들이 일상 점검과 응급상황 조치 방법 등을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주민들의 호응도에 따라 정비교실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성동구가 입지적 강점뿐 아니라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동구는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조성 시 취득세 최대 50%, 재산세 37.5% 감면의 인센티브 부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절차 단축 등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성동 안심상가를 조성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치구 최초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 조례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해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와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동구의 노력으로 성수동 46개의 지식산업센터 내에 3,000개의 기업이 입주하는 등 지식 기반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260여 개 이상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직접된 소셜벤처밸리 조성, 중견기업들과 유명 연예기획사의 이전은 성동구가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을 갖춘 도시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카페를 3개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도전숙을 운영해 1인 청년 창업인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이러한 노력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전년 동월 대비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 4.1%로 서울시 1위, 전국 자치구 2위를 기록했으며 2018 전국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강북구가 기존의 축구장을 물놀이 시설로 개조해 가까운 도심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축제를 마련했습니다. 강북구가 28일 토요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닷새 동안 구민운동장에서 어린이 물놀이 축제인 축구장 바캉스를 개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축구장 바캉스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입장료 없이 물놀이 시설에 대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워터파크 이런 거 가려면 솔직히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애들 데리고 한번 가려면. 근데 여기 무료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진짜 너무 더운데 더위도 식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축구장 바캉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 시간마다 15분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은 휴장하게 됩니다. 행사가 열리는 운동장에는 조립식 수영장과 에어튜브 수영장, 풀존, 에어바운스 등의 물놀이 시설이 설치됐으며 푸드트럭과 함께 각종 편의시설도 마련됩니다. 또 행사장 내에는 스플래시 타겟과 징검다리 놀이, 물풍선 삐에로 등에 이르기까지 동심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펼쳐집니다. 더워도 친구들이랑 노니까 재밌고 신났어요. 강북구는 깨끗한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요원과 구급차를 배치해 재난사고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가까운 도심에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강북구의 축구장 바캉스가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색다른 추억을 쌓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2018년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13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난 24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인천시는 2018년도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13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난 24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인천 소재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마이스 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대비 2017년도 근로자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고 근로자 증가율 5% 이상인 기업을 공모해 일자리 성장성과 안정성 등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13개 기업을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했는데요.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유망 중소기업 선정, 디자인 개발,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 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23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2018년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정기근로감독이 2년간 면제됩니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증서와 인증현판 수여 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표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체 의견 청취를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 기업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7월 24일 공약 담당 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실천 방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민선 7기 공약 추진을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은 착한 성장사회와 로컬 매니페스토라는 주제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민주주의와 정책 공약의 의미와 매니페스토 운동, 민선 7기 사업 방향과 지표 속에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구가 지향해야 할 정책 운영 방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지역 내 모든 공직자와 더불어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해 53만 구민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도시 부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20년 넘게 도심 흉물로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과천의 우정병원. 마침내 이 건물이 철거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로 재탄생합니다. 현장에 최청순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인근의 우정병원. 지난 1997년 건물 뼈대만 세운 채 자금줄이 끊기면서 20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미관상 안 좋은 것은 물론 범죄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흉물처럼 돼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좀 우려됐고요. 이 건물이 공사 중단된 지 21년 만에 철거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철거 후엔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70여 세대 규모의 국민주택이 들어섭니다. 과천 지역에 주택이 없는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과천은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주거에 대한 안정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주민설명회와 해체 작업을 진행한 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1년엔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비사업은 경기도가 국토부와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실무 협의회를 꾸려 2년 넘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얻어낸 성과입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은 도심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탈선 등 범죄가 우려되므로 신속히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정비 대상이 오른 방치 건축물은 42곳. 경기도는 8월 초 정비 계획안을 고시하고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됐는데요. 시원한 실내에서 차가운 도자기를 빚으며 몸으로 배울 수 있는 도자체험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용슬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사리 손으로 흙을 토닥토닥 정성 담아 빚어냅니다. 공들여 색색깔의 물감으로 곱게 색을 입히고 그릇과 컵, 받침대 등 어느새 내 손으로 직접 만든 도자기가 완성됐습니다. 방학에 여기 와서 흙으로 그릇도 만들고 색칠도 해서 재밌었어요. 맨발로 말캉말캉 도자용 흙위를 여유롭게 거닐고 흙바닥 위 쪼그려 앉아 조물조물 작품을 만들어 봅니다. 차가운 흙과 함께해 오감이 즐거운 도자용 흙놀이, 클레이토피아 체험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하는 도자체험 프로그램들입니다. 곤지암 도자공원에선 내 손으로 직접 도자를 빚어보며 창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점토치유 프로그램들이 펼쳐지고 이천 세라피아에선 흙을 밟아보고 황토로 벽화를 그리거나 정원을 만들어보는 등 다채로운 체험들이 이뤄집니다. 이 밖에 여주 도자 세상에선 역사 속 아름다운 우리 도자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도 진행됩니다. 한국도자재단에서는 여름방학 도자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분들이 함께 오시면 도자를 직접 만들고 놀 수 있으며 도자기와 함께 다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여름맞이 도자 체험.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의왕시는 7월 26일 롯데 첨단소재 경영회의실에서 롯데 첨단소재와 여성 친화 맘 편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의왕시장과 이자영 롯데 첨단소재 대표이사를 비롯한 롯데 첨단소재 임직원 및 여성 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의왕시는 지난 7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를 방문한 미국 노스 리틀락시 홈스테이 대표단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의왕시를 방문한 노스 리틀락시 홈스테이 대표단은 학생 9명과 인솔자 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7월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오는 8월 2일까지 식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머물렀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가 개통된 지 9달이 지났습니다. 교통광장 준공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객들도 새로운 환승 시스템에 적응해 나가고 있지만 교통 혼잡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오산시가 지역 주민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함께 그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지난해 개통한 오산역 환승센터를 비롯한 주변 교통체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산시의 수건사업이었던 오산역 환승센터가 개통된 지 9개월. 10년 넘게 간이터미널을 이용했던 승객들도 초기 혼동과는 달리 새로운 시설과 환승 시스템에 적응해 나갔고 지난달 교통광장 준공과 함께 주변 경관도 말끔히 정리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부 도로 폐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과 개선 사항에 대한 민원도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인데요. 오산시는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 관계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해 시민 불편 사항과 개선안을 검토하고 장단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많이 좀 불편한 점들이 뭐가 있었는가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봤고 또 저희들이 직접 또 한번 이용도 해봤는데 또 회의를 해보니 그런 많은 의견들이 또 대다수 많이 나왔고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모아서 많은 또 그런 개선점을 좀 모색토를 한번 해보고요. 주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환승센터가 경기도 내에서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지난 23일 열린 협의회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10건. 환승센터 입구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와 교통광장 내 폐지도로 신설, 주변 주차장 확보 등입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먼저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환승센터 북쪽 출구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올해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통광장 신설 등으로 폐지됐던 도로와 관련해서는 오는 10월 신축 예정인 중앙파출소 옆으로 보행도로를 확보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돌본다는 계획이지만 교통광장을 관통하는 차량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위험성 제기에 따라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대신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자회전 허용 등 신호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환승센터와 주변 상권 이용객들의 주차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환승센터가 건립될 당시부터 거론됐던 600면 이상의 오산역 환승주차장이 2019년 말 조성되는 가운데 당장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오산시는 오산역 1번 출구 쪽으로 임시주차장 47면을 무료로 개방한 데 이어 토지 소유주 매매에 따라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환승센터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3곳도 신설됩니다. 약 1,200평 규모의 철도공사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이 오는 9월 중 공사가 완료되는 한편 내년 6월경에는 원동 북계천 인근에 400평 규모의 주차장이, 하반기에는 문화의 거리 뒤편으로 소규모 주차장이 연이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산시는 환승센터 앞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오는 8월 중으로 완료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 적용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민선 7기 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민선 7기 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0세 건강실을 확대하고 치매 안심센터와 웰엔딩 문화정착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먼저 현재 12곳인 100세 건강실을 18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00세 건강실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지역 밀착형 보건 서비스인데요. 만성질환과 의료비 지원 등 원스톱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95% 이상의 시민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는 내년부터 유휴청사를 활용해 100세 건강실을 추가하고 경로당과 치과의 주치의제, 한방 순회 진료 등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치매 관리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내년 4월까지 13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원미, 소사, 오정 권역별로 치매 안심센터 3곳을 개소할 방침인데요. 또 치매 안심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을 치매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치매 친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엄한 인생의 완성, 웰엔딩 문화운동에도 앞장섭니다. 시는 시민들이 사전 연명의료의향에 대해 보다 편리하게 상담 등록할 수 있도록 100세 건강실에 웰엔딩 상담소를 마련하고 이동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평창 땀띠공원에서 열린 평창 더위사냥 축제가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현장에 송민지 리포터입니다. 평창군의 대표 여름 축제인 2018년 평창 더위사냥 축제가 대화면 땀띠공원 꿈의 대화 캠핑장에서 27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물풍선 던지기 난장을 시작으로 OX 퀴즈 물벼락 맞기 프로그램 등 직접 물벼락을 맞으며 축제의 장을 열었는데요. 축제장은 더위를 날리느라 흠뻑 젖은 참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예, 올해 프로그램으로는 물놀이를 좀 강화시켰고 도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여름을 즐기실 수 있게끔 그 이외에 저희들이 이제 시장 경제와 좀 더불어 가려고 치맥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민들이 찾아주시면 한여름 밤에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 썸머라는 주제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는 시원한 물대포와 자연천 워터슬라이드, 러버덕 게임, 야간 문화예술공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시원한 물이 솟아올라 땀띠를 낫게 해준다는 땀띠물 샤워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조성된 해바라기 밭과 시장 경제를 위해 조성된 치맥거리도 남녀노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평창의 대표적인 석회동굴인 광천성굴도 축제 기간에 맞춰 개장하여 시원한 동굴 체험과 썸머 가요제를 비롯해 야간 문화예술 공연들의 볼거리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땀띠공원에서 그 물 담그고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다 못해 차가워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막 정말 땀띠가 달아날 것 같습니다. 맞아. 아, 너무 좋네요. 더위가 확 날아가요. 박진감 넘치고 흥미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거리를 강화하여 짜릿한 물놀이 프로그램과 함께 성공리에 개막한 2018년 평창 더위사냥 축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재미와 추억을 선사하고 있는 이번 축제는 이색적인 여름 휴가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캠핑장은 축제 이후에도 효성문화제와 평창 백일홍 축제 등과 연계해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파이팅 썸머라는 주제로 땀띠공원에서 열린 평창 더위사냥 축제가 올해 한층 더 발전됐다는 평을 들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올해 유난히 더운 폭염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요. 더위를 쫓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색 피서 체험에 손색이 없습니다. 오는 8월 5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여름 파이팅하러 와보시는 것 어떨까요? 햇빛 700 송민지입니다. 평창군 대화면 건강위원회는 7월부터 12월까지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플러스 2편한 마을 만들기 운영에 들어갑니다. 2편한 마을 만들기는 지속적인 치주 관리를 통한 저작 기능 향상과 노년에 나타나기 쉬운 실인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를 위해 치과 진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강교육과 상담을 통해 올바른 구강 건강관리 방법과 습관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또한 무료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등 간단한 진료도 시행합니다. 대화면 건강플러스 마을의 건강위원회는 대상자를 선정해 대화보건지소 치과예약을 대신해주고 자원봉사를 통해 이동수단을 마련해 대상자의 구강검진과 보건교육을 도울 예정입니다. 대화면 건강위원회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강릉의 문화재와 함께하는 밤의 여행인 오색달빛 강릉야행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됩니다. 2018 강릉문화재 야행이 다시 깨어나는 천년의 관아 강릉 대도호부를 주제로 8월 3일과 4일, 9월 14일과 15일 진행됩니다.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강릉 대도호부 관아와 작은 공연장 단, 명주예술마당, 서부시장 등에서 밤의 역사를 만나는 야사, 공연을 만나는 야설, 밤의 먹거리를 맛보는 야식 등 8개 테마 아래 35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문장 퍼포먼스와 대도호부 관아 의복 패션쇼, 창작 연희극 강릉부사 정경세 공연, 강릉 문화야시장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이 마련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가 첨단 소재 융복합 산업지구로 개발됩니다. 지난 7월 25일 옥계에서 첨단 소재 융복합 산업지구 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투자기업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외국 투자기업에게 조세 감면과 임대료 감면, 현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옥계지구에는 청정산업인 첨단 소재 융복합 산업과 3D 프린팅 산업, 해안 침식 등 해양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안방제센터 등 친환경적인 기업을 유치해 옥계의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며 각종 야구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횡성 베이스볼 파크에서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제5회 롯데리아 페스티벌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전국의 유소년 티볼팀과 해외 교류팀 1,200명 팀이 참가해 짜릿한 승부를 펼쳤던 페스티벌 현장을 최유빈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횡성군민과 함께하는 제5회 롯데리아 페스티벌 대회가 지난 28일 횡성 베이스볼 파크에서 성광리에 개막해 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티볼 연맹이 주최하고 횡성군과 롯데 GRS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전국의 유소년 티볼팀과 해외 교류팀 등 40여 개 팀 600여 명이 참가해 서로 간의 기량을 겨루고 친목을 도모했는데요. 대회를 주최한 한국티볼연맹은 이번 대회가 학교 체육의 활성화와 티볼의 저변 확대는 물론 유소년의 건강한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횡성군의 의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설이 전국 어디서나도 이 야구장 시설이 빠지지 않고 저희가 총 6구장을 만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야구장이 4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4개를 갖춘 야구장이 흔치도 않고 모든 면에서 횡성이 비서철 포함해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야구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오니까 뭐 구장이 4개씩이나 되고 또 계속 조성되고 있고 저희 춘천이나 다른 지역에도 우리 꿈나무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야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베이스볼 테마파크가 좀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네네. 횡성 화이팅입니다. 티볼은 야구를 변형시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고안한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로 청소년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은데요. 특히 이번 대회에는 홍콩과 대만의 티볼팀을 초청해 국제 야구 교류에도 기여하는 등 전국의 야구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 정신을 배우고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고 친구들과 같이 나올 수 있어서 뭔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겼으니까 기분도 좋고 좀 더 친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티볼은 체육 활동이 많지 않는 학생들에게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건전한 미래 인재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팀은 오는 11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국제교류전에 참가하게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합니다. 지난 4년 동안
1, 2회 대회 우승팀이 일본 삿포로 돔에서 열리는 일본 티볼 대회를 참가했고요. 3, 4대 우승팀이 베트남에 티볼을 가르쳐주러 4박 5일 다녀왔습니다. 어느덧 5번째 대회를 개최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티볼 대회로 성장하고 있는 롯데리아 페스티벌 대회. 600여 꿈나무들의 뜨거운 열정이 횡성 베이스볼 파크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평창 호명초등학교 화이팅! 친구들이랑 열심히 해서 해외대회까지 가서 우승하자! 설린초 화이팅! 성원초등학교 화이팅! 횡성구는 지난해에 이은 티볼 대회 유치를 통해 티볼의 저변 확대는 물론 베이스볼 파크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HSTV 최유빈입니다. 지난 26일 횡성군청 대회의실에서는 우천 일반 산업단지 이모빌리티 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국내 최초 이모빌리티 산업 특구를 추진하고 있는 횡성군이 지난 26일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이모빌리티 관련 전문가 및 기업체,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해 특구 지정에 대한 계획 및 기대 효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을 경청했는데요. 이어서 주민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이모빌리티 특구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는 등 국내 최고의 신성장 산업인 이모빌리티 산업 특구를 위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특구 내의 어떤 토지이용이라든지 도로 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례들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여러 가지 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특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그런 지원을 받는데 보다 유리한 좀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횡성구는 이모빌리티 산업 특구 지정과 함께 우천 산단을 강원도를 대표하는 스마트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강원 이모빌리티 센터를 건립하는 등 이모빌리티 관련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령시가 제7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 지난 28일 2018 가족 힐링 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에 적극적인 대응과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100개 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 동시화전,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 야외 물놀이장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한편 보령시는 출산육아 환경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청장년층의 정주 여건 마련과 귀농귀촌 유도,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시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2019년을 경축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대전 7030 기념사업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시민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 대전의 역사를 재조명해보는 사업 등 상징성 있는 기념사업 아이디어입니다. 응모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모 작성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과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되고 응모된 제안 가운데 우수 아이디어 9건을 선정해 시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로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라남도 곳곳에서 여름축제가 열립니다. 정남진 장흥에서는 폭염을 날려버릴 물축제가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립니다. 거리행진 살수대첩을 비롯해 물풍선 싸움 등 흥미롭고 시원한 여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28일 강진 청작축제가 개막해 청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8월 3일까지 펼쳐집니다. 이 외에도 순천만 국가정원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순천만 정원 물빛축제가 8월 26일까지 열리고 연꽃 향기 속에서 펼쳐지는 무한 연꽃축제가 8월 9일부터 나흘간 이어집니다. 담양군과 담양군 문화재단이 2018 담빗길 문화한마당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담양 문화생태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담빗길 1구간을 다양한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거리로 만들고자 추진됩니다. 행사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매월 다른 주제로 버스킹 공연과 거리 퍼레이드, 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수 시민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생활 불편 민원 접수부터 상담 처리 결과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이용 시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되며 카카오톡에서 여수 씨를 검색 후 친구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후 1:1 대화를 통해 생활 불편 사항부터 단순 시정 문의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카카오톡을 재난 위급 상황이나 시정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통로로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운전원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청결한 이미지 조성을 위해 근무복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근무복은 시내버스 노동조합에서 디자인과 옷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해 제작 업체를 선정 및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제복 제작 업체가 선정되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제작하고 11월에는 운전원 모두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앞으로 공영차고지 환경 개선, 기종점 식당 환경 개선 등 운전원 처우 향상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시민의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동네의원 마음 이음 사업을 실시합니다. 동네의원 마음 이음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신과적 문제를 살피고 적절한 시기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광주시 의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광주전남지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 내 234개 1차 의료기관 중 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등 4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약 이후 25명의 정신건강문제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신건강 선도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향후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돼 국민의 건강한 삶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없이 모든 정보를 열어보는 스마트 디바이스, 인공지능 드론과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모든 상상이 현실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대한민국과 부산의 산업발전을 전망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성공전략 콘퍼런스가 지난 23일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부산형 스마트시티, 신산업 육성 전략 등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부산의 대응과 발전 방향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유영민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으로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스마트홈과 헬스케어 등 대한민국의 8대 혁신성장 산업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글로벌 스마트 시장을 선도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열어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고 하면 우리 삶에 관련되는 모든 것이 다 먹거리가 되고 산업이 된다는 발상을 가져야 됩니다. 4차 산업시대 부산의 발전 방향도 주목받았습니다. 천재원 마스터 플래너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에코델타시티를 구글과 아마존 등 매출 1조 원대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몰려드는 세계적인 신성장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빅데이터를 생산 공유하는 데이터 마켓을 비롯해 신산업을 테스트하고 실증하는 오픈 테크 샌드박스와 공장 기술을 공유하는 오픈 팩토리 등을 통해 성공적인 혁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산업에 관련된 모든 그런 종목들 또는 그런 분야들이 이 부산 에코델타시티 안에서 구현될 수 있게끔 이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요. 동시에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나 또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 부산 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의 전통 제조업을 인공지능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클라우드 플랫폼 확보와 블록체인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까지 미래 산업혁명에 대한 혁신을 공유하는 성공전략 콘퍼런스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소식입니다.
0일 만에 여름 밤하늘이 아름다운 불꽃으로 뒤덮였습니다. 화려한 불꽃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2018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빛으로 일어서는 포항을 주제로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축제는 25일 개막식부터 풍성한 볼거리로 가득했습니다. 팡팡 버스킹 페스티벌이 흥겹게 축제의 시작을 알렸고 불과 빛의 도시 포항의 정체성을 담은 주제 공연, 불의 노래, 철의 도시 이야기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매일 밤 포스코 경관 조명을 활용한 반짝반짝 쇼, 반짝반짝 팡팡 쇼가 진행됐으며 첨단 기술과 예술이 만난 불빛 테마존, 국내 최초 해상 워터파크가 마련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올해 메인 불꽃쇼는 28일 영일대 해수욕장과 포스코 야경을 무대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몬트리올 국제불꽃축제 우승에 빛나는 영국팀, 중국 최대 불꽃 연출업체, 평창 동계올림픽을 진행한 대한민국 한화팀 등 세계 유명 불꽃쇼를 한자리에서 만끽하는 환상적인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 불꽃쇼는 하나의 주제에 맞춰 음악과 불꽃 연출을 하는 파이로 뮤지컬 장르로 관람객 편의를 위한 음향 시스템을 확대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국제문화교류 공연과 포항의 맛과 락 페스티벌, 불꽃 마켓, 전국 수상 오토바이 대회 등의 연계 행사도 함께 열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환동의 국가의 문화, 관광,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제6회 환동의 국제심포지엄이 7월 26일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주제는 신북방시대 한반도의 번영과 포항의 전략으로 신북방시대를 맞아 국가 간 주요 협력 사업들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들이 모여 환동해권 교류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선 중국 1대1로 이니셔티브와 한중 경제 협력, 그리고 환동해 지역 러시아와 남북 협력 관계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환동해 지역 간 정책 교류 플랫폼 마련의 중요성과 포항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는 정책 제언이 이어졌으며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토론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그동안 확보한 환동해권 지방 도시들의 네트워크와 상생 발전의 노력들이 신북방 시대를 맞아 빛을 발하게 됐다며 이 기회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 정부 차원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동시가 2018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2018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에서 공공혁신부문 글로벌 경영혁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세계화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잇따른 세계유산 등재와 안동 탈춤 페스티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개최 등 기초지자체의 역량을 뛰어넘는 노력과 성과를 높게 평가해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로서 글로벌 경영혁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안동 문화와 또 가치를 세계화하는 데 인정된 점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안동 한우도 TV조선 경영대상 친환경식품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안동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이 사람만 힘든 것은 아닙니다. 사과를 비롯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뜨거운 햇볕에 농가에선 걱정이 앞섭니다. 과실의 표면이 타들어가는 이른바 일소 현상과 생육부진, 작물이 마르는 등 폭염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채소 등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 살수 장치 등으로 계속해서 물을 뿌려주고 방지제 살포와 병든 식물체 조기 제거로 병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또 고온에 민감한 가축 농가에서는 폐사와 전염성 질병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소독과 방역, 환풍시설을 가동하는 등 온열 피해 줄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영주시 민원콜센터가 시민 민원 도우미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구축된 영주시 민원콜센터는
개소 1년 동안 누적 통화 43,600건으로 콜센터 이용 상담이 하루 평균 180건에 이르는 등 높은 이용률을 보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원 콜센터는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환경 개선 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 예방접종 등 보건상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지속적으로 상담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상담사 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7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일자리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주관으로 경상지역 대학생 지원자 중에서 선발된 청년 27명이 참석해 경상북도 일자리 청년 서포터즈 위촉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로 가보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수수료 등 비용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결제 수수료를 0원으로 하는 제로페이를 도입합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 판매자 직거래 시스템으로 기존의 카드사 수수료, 벤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를 최소화합니다. 제로페이 도입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 시중 11개 은행이 모여 제로페이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중기부와 경남도 등 지자체는 앞으로 제로페이의 확산과 활성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제로페이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도내 공공시설 이용 할인, 지역 상품권과의 연계, 각종 포인트 통합 활용 등 도 차원의 지원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제로페이는 2020년까지 전국 확산을 목표로 경상남도는 연내 시범 운영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7월 24일 창원, 밀양, 고성의 기업체 9개사와 총 투자 규모 2,775억 원, 신규 고용 600명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창원시 소재의 주식회사 건화는 진북 일반산업단지에 350억 원을 투자해 건설 기계장비 부품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며 고성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미래중공업은 고성군 동해면에 750억 원을 투자해 선박 건조 공장을 설립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서김해 일반산업단지에 300억 원을 투자하는 킴스쿡 주식회사는 중국 공장을 철수하고 경남으로 돌아와 경남 복귀 기업 제1호가 탄생했습니다. 이날 김경수 도지사는 기업이 경남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과 경남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며 도와 시군이 앞장서서 애로사항들을 직접 풀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7월 26일 팩트북 제68호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발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물결이 확산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인 지능정보기술은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공 분야에서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운영이나 공공서비스 방식 등에도 많은 변화를 주도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도서관은 미래 변화의 동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능정보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방향, 국내외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 관련 법령 및 예산, 분석 및 시사점 등을 담은 팩트북 68호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지능정보기술과 이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종합정리한 팩트북은 국회의장실을 비롯한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정당,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뿐만 아니라 의회 관련 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해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국가경제나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기반시설이 계속되는 폭염으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해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고속철도 선로 온도 상승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해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의 폭염 대책과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둘째 주에 대한 전력 공급 방안 및 변압기 고장 등으로 인한 정전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철도와 전력 등과 같은 국가 기반 시설은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크므로 임직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항상 유익한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